Welcome to the 털보는 나술중 podcast. 베스트 24화입니다. 네. 24화. Kobe Bryant number. 그렇죠. 네. R.I.P. 코비. 코비 알아? 알죠. 코비 좋아해?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실은 그 안 좋은 사고로 죽었다는 것밖에 몰라요. 아, 그러니까 농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아.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 MMA 파이터들은 그냥 MMA만 맞아요. 알고 맞아요. 다른 스포츠는 별로 몰라요. 관심 없는. 아예 모른다고? 네, 잘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 진짜로? 축구도 2002년도에서 끝났어요, 전. 2002년도 아예 끝나버렸구나. 네. Ladies and gentlemen,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3회 동안 게스트 없이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누구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언급됐던 MMA fighter 겸 pharmacy student. 그렇죠. 약대생. Ladies and gentlemen, 손진수 is in the house. 반갑습니다. 미랑손 씨입니다, 여러분. 미랑손 씨. 나도 미랑손 씨. 미랑손 씨의 그 3대 손 씨가 그 셀럽이 있거든요. 손기정, 손석구, 손흥민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뒤로 뒤쫓고 있다. 좀 far away 같은데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원래 잡으려면. 저희 가문이 어떤 분야든지 1등만 하거든요. 손기정 이제 달리기, 마라톤, 손흥민 축구, 손석희 언론인. 손석구라고 했잖아. 아, 손석구는 이제 연기 쪽이고 1등이라고? 1등 해줘요. 왜?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MMA로. 네, 손진수는 이제 코너맨에서 1등이다. 코너맨에서 코너맨이라고 이제 손진수가 코치로 있는 이제 네, 체육관이 제 체육관이고 네. 제가 원래 취하면 UFC 갈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내가 손씨 중에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 당시 이제 손씨 운동선수 중에 조금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의 손흥민 씨, 지금 월클 되셨죠. 제가 갔을 때가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아니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때도 잘하긴 하셨지만 그리고 손현재 선수 요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손씨 중에 제일 유명해지겠다 했는데 완전 제가 날아갔죠. 지금도 유명해질 수 있어. 그렇죠. 전 아직 미래가 있긴 하지만 그 예고글만 어쨌든. 쓰면 돼. 예고글만. 그러면 유명해지. 경찰서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아무도 안 원하니까. 예고글. 예고글을 쓰면 된다 이거지. 나 무슨 말인가 했어요. 깜짝 놀랐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손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우리 청취자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코너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우리 NBA 얘기하는 거랑 UFC 얘기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 나올 때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떨어져. 그쵸. 어쩔 수 없어요. 네. 여자 시청자들이 좀 있단 말이네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아닐걸. 남자들도 남자들도 NBA, UFC 안 본 사람이 수두룩백백하더라. 진짜요? 여기 메타 직원한테만 물어봤는데 한 2명 빼고 다 UFC 잘 모른다던데. Fucking losers. Fucking loser, fucking pussy. 고추 달고 태어나서 UFC 안 본 남자인가? 난 UFC 안 본 남자로 취급 안 해. 진짜. 그럼 난 우리 아빠랑 말도 안 하잖아. 아버지는 뭐 보셔? 아버지는 뭐 보셔? 여자 배구 보세요. 와. 아니 진심 여자 배구 봐. 저희 장인어른인데. 저희 장인어른도 김연경이 잘한다고. 뭘까? 근데 남자 배구보다 여자 배구가 훨씬 재밌다고 하더라고. 근데 보면 여자 배구가 재밌긴 해요. 왜냐면 못하니까 계속 랠리가 간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존나 웃겨. 나는 women 스포츠를 잘 안 봐서. 근데 저도. 여자 배구가 남자 배구보다는 음. 조금 뭐랄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웃긴 홈비디오 보면 재밌는 거. 프랭크 비디오 보면 재밌는 거. 약간 조직이 동영상 보면 재밌는 거. 그런 유튜버들 보면 재밌는 것처럼 계속 불편해요. 동훈님은 배구 할 수 있나요? 불편해요. 저는 리베로도 못해요. 그 뭐야 그거잖아. 뭐라 해야 되지?
테니스도 서브만 계속 들어가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주고 받아야지. 주고 받는 게 돼서 여자 배구는 볼만하다. 남자 배구는 바로 끝나거든요. 진짜. Right. But now let's talk about MMA. Yeah. MMA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오케이, almost 1시간 넘게 MMA 얘기할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 예. 보지 마. 이제 UFC가 뭔지 궁금하고 이제 그걸 직접 몸담았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MMA에 대한 걸 알고 싶다,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 에피소드를 보면 다 알게 된다. Right. 근데 그 확실치는 않지만 뭐 알게 됐으면 좋겠고 네. 일단 우리 손진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뭐부터 바로 얘기할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UFC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원래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인천 과학고를 나와서 과학고 인천과학고가 아니라 경상과학고라고. 경상과학고를 나와서 경상도에 3년 있었습니다. 예. 과학고를 나와서 중대 화학과를 화공과를 제대로 알아보신 게 없으신데 형님? 뭔가 계속 조금씩 틀리는데. 너 중앙대 그 서울 캠퍼스는 아니지 않냐? 근데 중대 화공과를 나와서 맞아요, 화공과요. 나와서 갑자기 그때부터 격투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격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격투기를 시작했나요? 원래 학원과 나왔으면 뭐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되고 했을 텐데. 근데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다 보니까 공부에 좀 신물이 났어요. 공부하기 싫다. 왜냐면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놈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얘네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패야 되겠다. 그래서 패야겠다. 맞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정찬 선수 경기를 봤고 그러다가 이 사람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정찬선 선수가 UFC 있을 텐가? 그럼요. 그때 당시에 싸운 게 이제 마크 호미닉. 7초 KO. 7초 KO 있었고 막 포이리에 그때, 이겼던 시합.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이 사람 있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싶다 해서 이제 코리안 탑 팀을 찾아가서 시작을 했었죠, 운동을. 그때 정찬선 선수는 코리아 탑 팀이. 네, 코리안 탑 팀이었어요. 그때 아무런 전에 막 그런 뭐 싸움에 대한 그런 베이스가 없었죠. 베이스가 없어. 노 베이스였죠. No judo, no taekwondo, no 그렇죠. jiu-jitsu. 노 베이스고 약간 그냥 이제 길거리 싸움. 학교 다닐 때 이제 싸웠던 거. 애들끼리. 네, 그죠. 아가들끼리 이제 싸웠던 그럼 거. 학교에서 통이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통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싸우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했죠. 네. 거기는 공부로 서열이 정리가 되는 곳이어서 거의 근데 서열이 끝에 있었죠,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이걸로 그게 있었네, 그래도. 최소한. 난 중학교 때도 이게 없었는데. 그때도 근데 그게 있었어요. 약간 저는 솔직히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막 애들 괴롭히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럼 누구랑 싸운 거야? 진짜 다른 학교에 누가 강하대. 그러면 걔랑 싸워서 이겨보고 싶은 거지. 일단 진짜 이런 순수한 강함에 대한 동경?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진짜로. 얘가 너 학교에서 좀 치니? 그러면 나도 좀 치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런 느낌. 그래서 막 진짜로 젠틀맨스럽게 자 이제 하자 하고 딱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사실 겉에서 보던 모양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투기와는 많이 달랐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랬겠죠.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누가 어떻게 이기고 지고를 판단해? 그때 싸우면은? 그런 사실은 이제 약간 요새 UFC 판정 추세랑 비슷한 것 같아. 데미지?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왜냐면 중학생이 때려서 기절을 하겠어요. 뭐 초크를 시켜서 보내버리겠어요. 사실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데미지 상으로 얘가 이긴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럼 옆에서 말려주는 거야? 심판도 없겠네 그러면. 심판이 없죠. 그럼 옆에서 애들은 같이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걔들이 말려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뭔가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이만하면 됐다. 뭔가 음. 암묵적인 둘 사이도 해도 좀 힘들다. 이런 느낌. 이 친구가 진짜 악마인데요? 아니 우리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 개새끼가 저번 주에는 어디 일베에서 보고 농담을 여기서 해왔더만 요 갑자기 해가지고 서울 가고 백강현 그 신동 천재에 있습니다 형 아세요? IQ 맨사 기준으로 따지면 200
가까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진짜 천재예요. 근데 음. 걔가 과학고등학교로 9살인데. 9살이요. 와우. 갔어요. 어. 갔는데 가서 지금 나온 거는 그 부모님은 그 자기 자식이 학폭 당했다. 학교 폭력 당해서 그만뒀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반대쪽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9살에 들어가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역시 미국 마인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봐. 우리보다 이렇게 어린 애가 왔는데, 그러니까 everything의 차이가 나잖아. 신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그것도 더 있고, 그러면 형 동생 그것도 있고, 그러면 존나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존나 놀릴 것 같긴 하죠. 아무래도 나보다 이 꼬마애가 나랑 같은 얘기 듣는다 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애들이 어려가지고 생각도 없고 이러니까 아철이니까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 따돌림.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겨학고 애들은 누굴 때리거나 이럴 애들은 아니야. 그쵸. 애를 막 따돌림 시켜, 왕따를 시키고 이집의 느낌. 얘랑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같이 이제 조별 과제가 있대요. 프로젝트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많대. 얘가 들어오면 한 목을 애들이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애가 어려서 잘 못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점수가 깎인다고 얘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이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는 미국식 학폭이 아니라 절로 가. 이런 학폭인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끊고 투명인가 취급하고. 이렇게. 그건 학폭이 아니지 그거는. 때려야 아프죠. 근데 9살짜리니까 애가 어리니까. 나이가 소셜 인터랙트가 아예 없으니까. 그땐 필요하잖아. 조금 필요하잖아요. 애가 어리니까. 근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 비슷한 나이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스마트는 있는데 그 maturity, 성숙함은 아직 부족하니까. 부족할 거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금 이거 너무 쉬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래도 그게 버티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9살 때는 아직 딸딸이가 뭔지 모를 때인데. 과학고 애들은 하루에 막 3-4번씩 딸딸이 쉴 거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거기서는 쉴 시간도 없어요. 거기 완전히 진짜로 이게 차원이 다른 약간 몰아놓고 이제 제가 그 중국 애들 중에 중국 애들 MMA 파이터 중에 이제 기숙사에 몰아놓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서울과학고는 그러니까 우리 과학고는 몰아놓고 공부만 시키는데 똑같아요. 중국처럼. 기숙사 생활 시키면서 저가 5시 50분에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2시 20분이 되잖아요. 그럼 기숙사에 전기가 끊겨요. 불이 안 켜져 아예. 그럼 자야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너네 딴짓 하지 말고 자라고 그냥 전기를 끊어버려. 그럼 5시간 자는 거네. 그쵸. 근데 저같이 이제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나머지 공부를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화장실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화장실밖에 불이 안 켜지니까 화장실 가서 공부하고 막 2-3시에 자. 그럼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바로 밥 먹고 이제 7시 몇 분이고 또 수업 시작이거든요. 그런 느낌? 그래서 얘네가 뭔가 그럴 시간이 없다. 뭔가 이런 뒤에 칠 시간도 없다. 딸 칠 시간도 없다. 칠 시간도 없다. 예. 그래도 딸 친다. 아니 전쟁통에도 딸 쳤을 거야. 6.25 전쟁 때도. 그리고 딸은 쳐야지. 아무리 전기를 끊어도 과학고면 can't they figure out extra light 어떻게 만드는지? 맞아요. 사실 맞아요. 사실 맞아. 맞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과학고인데 애들이. 사실 맞습니다. 야, 너는 하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2-3시까지 공부했는데 왜 중대밖에 못 갔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MMA 시작한 거야. 내가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는데 3시간, 4시간만 깨어있는 듯한 애들도 있거든요. 가면. 맨날 쳐자 이 새끼는. 또 쳐자고 있네? 근데 서울대 가고 너무 잘해. 공부를 미친 듯이 잘해요. 막 여태까지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 여태까지 뭐 했냐고 막 다 얘기해버렸는데 다 얘기해 막.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이제. 벽이 박탈감도 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건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몰랐어가지고 내가
앉아만 있으면 공부를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래 있으면. 예.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준내게 운동이 한 7시 8시간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씩 운동해. 근데 준내 못 하거든.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류였던 거죠. 그 당시에. 스마트하지 못했어. 네, 스마트 되게 빡대가리였죠. 아. 그래서 공부를 때려치고 어쨌든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그렇게 정전성 경기를 보고 감명 받아서 저 사람이 하는데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선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취미였어요. 아. 그래서 한 21살 넘어서 21살 후반 때까지는 그냥 취미. 그냥 이제 열심히 하는 일반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가서 근데 대학교 이제 다니면서 학교 끝나면 바로 체육관 가서 체육관 마감할 때까지 그냥 운동하다가 집에 가고. 그때 또 스마트하게 안 했네. 그때도 무식하게 했네. 그때도 무식하게 했죠. 그때도 개무식하게 했죠. 하면 된다라는 건 줄 알고 그 당시에. 근데 그때도 그랬죠. 뭐든지 7시간 8시간 이상씩 하는 게 일단 일단 시간을 투자해보고 일단 미천이 다 드러나 보고 일단 그렇게 하고 뭐 1,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학원가도 공부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렇지. 근데 이제 때려쳤죠 학교를. 근데 졸업은 했잖아. 아니요 졸업 안 했어요. 졸업 안 했어? 학원가 졸업 안 했어요. 2년 학원가를 4학년까지 다니긴 했는데 막 잘 안 나갔어요 학교를. 잘 안 나가고 뭐 했어 그러면? 운동했죠. 이제 운동으로 100% 올인하고. 2년을 하다가 사실은 그때 운동 이제 그만하려 그랬어요. 그만하고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그냥 나는 운동도 공부도 안 되는 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현재 와이프를 만났어요. 체육관에서. 근데 다른 거 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이프가 운동하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겠다. 일단은 꼬시려면 계속 해야겠다. 와우. 일단은 꼬시려면 계속 해야겠다고 했는데 뭔가 그때부터 재능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뭔가 갑자기 실력이 팍팍 늘었어요. 그래서 선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 22살 한국 나이로 22살 되던 때 그냥 학교를 휴학했어요. 휴학하고 그냥 계속 운동을 조금 더 전념을 했죠. 그리고 5월쯤에 데뷔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해요. 빨리 데뷔했네. 네, 저는 생각보다. 데뷔를 되게 빨리 했어요. 그러면 처음 들어가고 데뷔가 몇 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2년 정도 그냥 취미로 와우. 운동하다가 바로 데뷔했어요. 와. 어디서 일본 바로 일본? 아니요. 저가 저기 경남 진주에서 싸웠어요. MMA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여기서 MMA 아. 시합이에요. 킹 오브 파이터 그 게임 재밌었는데 비디오 오락 게임 있는데. 맞아요. 딱 그거예요. KOF에서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좀 이름 날리셨던 분이 형 아실 수도 있는데 블랙 컴백 보세요. 거기 이제 헌터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웰터인가 라이트인가인데 그분이랑 제가 이전 때 싸우고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건너갔죠. 어느 정도 그때 2승을 했거든요 제가. 2주 동안 2번 싸웠어요. 와. 그때는 저 감량도 안 했어요. 완전 리얼 파이터죠. 감량을 안 하고 그냥 뭐 마이너스 68 오케이, 마이너스 70 오케이. 지금 마이너스 61에 싸우는데 다 싸웠어요. 그래서 다 싸우고 그냥 일본 가자. 괜찮네, 성적이 좋네. 둘 다 그때 피니시를 했고 세 번째 때 그냥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 보자. 그래서 딥으로 건너갔죠. 그때 딥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형. 일본에 딥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건 조사도 제대로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너도 했었고 최두호도 거기 했었고 맞아요. 김동현도 거기서 맞아요. 했었고 정찬성도 했었나? 맞아요. 그러니까 UFC 간 사람 다 딥 출신이야. 지연이 누나, 김지연 여자 선수. 지연이 누나도 딥 챔피언 출신이고 함서희라고 지금 원에서 챔피언십 하시는 여자 선배님도 있는데 함서희 선수도 딥 출신. 그러니까 한국에서 UFC 가려면 그냥 딥에서 잘해야 되네. 그러니까 뭔가. 딥이 그러면 스탠드업 코미디 따지면 오픈 마이크야? 펀치라인즈?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거기서 챔피언 먹으면은 거의 불러줘요. 예전에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일본 애들이 UFC를 아예 안 가요. 안 가려고 한 지가 꽤 됐어요. UFC를 가고 싶어하지 않은 지가. 돈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 하는 거보다. 일본에서 그냥 걔네는 내수 시장에서 라이진이라도 그런 단체 뛰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어서 UFC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2017년, 18년 그때만에는 무조건 거의 챔피언 되면 갈
가고 싶어 하면 How about 원은 안 가요? 원이요? 네. 원 FC? 예. 원 FC는 사실은 저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원도 물론 저를 원하지 않겠지만 원이 원래 이제 UFC에서 잘리는 애들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What's the name? Demetrius. 디미트리우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걔는 트레이드 된 거 아니야? 맞아요. 트레이드예요. 아스크렌하고 트레이드 아. 해버렸지. 바보 같은 근데 선택이었지. 디미트리우스는 이미 UFC에서 정점을 찍었잖아요. 최고다. 음. 더 사실 뭐 헨리 세우도가 이겼지만 디미트리우스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고트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면 저도 원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가 더 많으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원보다는 일단 UFC로 가는 게 돈을 조금 줘도 UFC로 가는 게 맞다고 그리고 생각을 나중에는 잘 나가게 되면 UFC가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원에서 주는 거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잘 수도 있겠죠. 나가게 되면. 네. 또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원이 워낙 많이 줘요. 제가 음. 아는 걸로만 해도 걔네 액수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아 진짜로. 챔피언급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가까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추성훈 선수나 이런 선수가 듣는 거 얼마나 받는다는 걸 들으면 액수가 엄청나다. 아 그런데도 거기보다 UFC를 가고 싶다. 그렇죠. 어 그래요. 아직은 다르다.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UFC에서 잘린 사람 안 받아주니까 UFC 일단 갔다가 바로 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서로 원하지 않아. 일단 쟤도 날 안 좋아하고 나도 쟤를 안 좋아해. 몸값을 올린 다음에 바로 나도 추성훈이다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한국의 추성훈 이러면서 딱 가는 거지. So deep에서 딥에서 연전 연승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딥에서 연전 연승이라기보단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감량을 안 했어요 처음에 객기를 부렸죠. 나 감량 안 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오. 해볼만한 것 같다고. 그랬다가 네 번째 시합에서 제가 판정패를 합니다. 아.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깔린 것도 아니야. 그냥 앉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딱 이 상태에서 링에서 못 일어나요. 아. 시합이니까 정말 재미가 없지만 아유 씨발 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결과는 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찬성 원장님이 너 체급 내려라. 이 체급으로 가라. 그래서 체급을 이제 그때부터 정상 체급으로 내려서 시합을 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연승해서 챔피언하고 UFC를 갔죠. 그럼 챔피언을 먹고 나서 그때 맞아. 정상적인 계약이었던 건가? 아니죠. 제가 챔피언이 2018년 4월 말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8월에 약대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챔피언이 되고 나서부터 운동을 안 했어요, 아예. 그때부터는 시험에 올인했어야 됐어요. 더 이상 시간이 물러날 시간이 없는 거야 나한텐. 왜냐면은 챔피언전 하느라 공부를 또 못했어요 한 두 달 동안. 그래서 그때 동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요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난리 났다고. 왜? 너 UFC 계약서 왔다고. 오. 새벽까지 막 공부하다 일어났는데 어디서 언제 싸운대요 했는데 3주 뒤야. 다음 주 시험인데. 와우. 다음 주에 시험이고 3주 뒤인데 갑자기 너 오퍼 왔다고. 근데 상대가 누군데? 페트레안이래. 근데 난 페트레안 이미 알고 있었어 그때. 아씨 웃음이 안 나. 일단 저 시험부터 보고 한다 하자. 와우. 일단 한다고 했죠. 바로 한다고 하고 와 근데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공부 못할 공부했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해야죠.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 못했죠. 그럼 2주 준비한 거네. 3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4주 전에 오퍼 갔고 3주 동안 이제 운동을 했어요. 3주 동안 18kg를 뺐죠. 빼면서 운동하는 건 거의 뭐 그냥 빼는 것만 뺀 거네 거의. 뭐. 3주 동안 18kg를 뺐다고. 네. Jesus Christ. 근데 18.5kg를 뺐으면 제가 보너스를 받았을 텐데 아. 450g을 마지막에 못 빼가지고 좀 더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거 마지막 빼는 거는 뭐 위험이 있어서. 그렇죠. Right. 의사가 Jesus. 이제 와서 이제 말려서 이제 어쨌든 끝났지만 어찌됐든 5천만 원이 아깝죠. 그 5천만 원 큰 돈 엄청 큰 돈인데. 진짜. 5만 달러니까. 진짜로. 그때 페트리안한테 그게 오고 3주만 준비해서 18kg 빼고 몸 정상 아닌 상태에서 나가서 3라운드 내내 그렇죠. 칼춤을 일방적으로 칼춤을 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칼에 일방적으로 맞았죠.
진짜로. 와 후드로 맞았는데. 아니 진짜. 근데 그게 1라운드는 괜찮았어요. 음. 근데 1라운드가 끝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음.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사실은 일본에서 싸우면서 물론 상대방의 레벨이 달랐지만 한 번도 시합을 뛰면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맞은 적도 거의 없었고 한 맞아야 뭐 한 3라운드 동안 10대? 이 정도 맞으니까 거의 뭐 얼굴에 상처도 안 났단 말이죠. 제가 싸우면.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몸도 그때 이미 맛이 갔지만 펀치가 날아오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느낌을 와. 지금 그 느낌이 너무 비참해요. 내가 이걸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근데 계속 맞았는데 안 쓰러져. 내 쓰러질 수 맷집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또 쓰러질 순 없어요. 쓰러질 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쓰러질 순 없지. 근데 패트리안이 널 쓰러뜨릴 정도로 주먹 파워가 약한 거야? 아니면 네 맷집이 그렇게 좋은 거야?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맷집 좋은 건 그때 처음 한 거네. 근데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일본에서까지 몰랐어요. 제 맷집. 왜냐면 맞은 맞아본 적이 적이 없어서. 없으니까. 네. 근데 맷집 확인을 시켜줬죠, 그 친구가. 그냥 그 너 맷집 좋은 친구요. 그 전까지 땡스. 그 전까지 싸워서 맞았어야 될 그걸 다 한 경기에 다 몰아맞았네. 적금을 그냥 그 페트로난이 뭐 중간중간 무슨 말 안 하디? 야 씨발 좀 쓰러져. 뭐 이런 걔가 말.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씨발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원만한 타협하에 끝내자고 했으면 제가 끝냈을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당시에. Let's finish, brother. 그런 식으로 Let's finish, brother. 아니 그 정도면 아 타격을 했는데 얘는 맷집이 좋아서 잘 안 쓰러지네 했으면 그냥 그라운드 보니까 완전 지쳤으니까 그라운드 끌고 가서 안 그냥 넘어지죠. 오또 제가 여태까지 시합 중에 벤턴급 시합에서 넘어진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와. 제 커리어 사상 한 번도 없어요. 테이크다운 당한 게. 야 페트로나한테도 절대 안 당한다. 그쵸, 안 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러니까 코리안 좀비 MMA의 그 당시 스타일이 그랬는데 약간 조금 작은 레슬러들 때려잡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정찬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테이크다운을 안 당하고 때리는 걸 잘하죠. 아 사실은 그쪽에 더 특화되어 있어요. 테이크다운을 할래 했으면은 저 땡큐인데 걔가 지쳤을 텐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얘는 지금 걸어다니는 샌드백인데. 아 진짜 근데 끝까지 투지 있게 했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페트로난이 자기가 인터뷰 그거 했다고 그러던데 자기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에 제일 뭐라고 했냐 셌다 그랬나 기억에 힘들었다. 남는 기억에 남는 상대였어요. 거기서 그 라운드 중간에 이제 넥스트 라운드에 시작할 때 존나 이상한 웃음 그 캡처를 해놨잖아. 그 fucking oh shit 나 최근에 봤어 다시. 저도 봤어요. this motherfucker's crazy. 그러니까 그 저렇게 맞았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원래 그런 성격인가 아니면 그 사람 상대방을 intimidation 하게 하는 건가? 쫄게 만들기. 전혀 그렇진 않고 힘들면은 저는 약간 웃는 버릇이 있었어요. 항상 훈련할 때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힘들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한없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감히 제가 생각하자면 국내에서 제일 힘들게 운동시키는 체육관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살아남으려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좀 더 내가 이걸 완수해내려면 이 운동을 그렇기 때문에 그 버릇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이게 1라운드 후반부터 이제 웃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나 힘드니까 힘들기 시작했다. 이 새끼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이 새끼 되게 힘들다. 근데 보면은 또 거기서 도발을 막 하던데 팍 이러면서 더 하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략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은 있었대. 전략이 정확히 전까지. 아니 전략이 내가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등장할 때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기실에서 등장할 때까지도 고민을 했던 게 사실 준비한 전략이 있는데 이렇게 전략을 수행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맞짱을 떠버려야 되는 걸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나가는 와중에 맞짱 떠야 된다. 이걸 결정하라고 그냥 맞짱을 떠버려요. 그래서 약간 도발을 했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만 얘가 냉정하게 냅두면 페트리안이 계속 냉정하면은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음. 뭔가 동작이 커져야 내가 그 안에서 실수를 포착해서 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make a mistake. 아. 좀 더 이렇게 오바를 했었죠, 사실. 그래서 참교육을 존나 당한. 제가 3라운드 동안 100대를 맞았습니다. 와 그런 근데 그런 그 몇 주 나왔어 그. 안 나왔어요, 아예. 네. 몇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 안 나왔어요, 아예 전. 100대를 맞았는데 그렇죠. 너 다음 주에 싸우라 하면 싸울 수 그렇죠. 있는 거였다고? 그렇죠, 그렇죠. 말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긴 한데 그 후로 USADA에서 검사가 한 달에 3번이 나왔어요. 약 빨았다. 이 새끼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우사다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약간 이제 약물 검사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안 걸렸네 다행히. 코리안 메디슨이 있다고 하면서 한약을 먹었는데. 아 그래서 페트로한테는 졌고. 하지만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받았죠. 보너스 받았죠. 보너스에 선정이 됐지만 돈을 못 받았죠. 그러면은 원래는 너 5천만 원, 그 페트로한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너 5천만 원 날라가면 그 5천만 원 페트로한이 다 받는 거야? 아니요, 다른 선수를 퍼포먼스 오브 더 나잇을 하나 더 선정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솔직히 꽂지 한 200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트라이나한테. 그렇지. 아니면 데이나 화이트가 뭐 봐 아쉽겠다 하면서 뒤에 딱. 얘나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오지도 않았는데 모스코에 싸웠거든요. 근데 200은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 이 정도로 해줬는데도 안 주더라고.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시합장 진짜 장난 아니지 그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23,000명 들어와 있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 그게 그 당시로 4번째로 맞는 관중 수였어요. UFC 역사상. 23,000명. And it's his fans 다 그렇지 페트로한 팬이지 뭐 다. 모스코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걔네 쪽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합입 아빠도 막 합입 쪽 애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장난 아니었는데 200을 안 주더라고. 그거 참 너무했다 근데. 진짜. 아니 그래서 페트로한테는 졌고 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경기 뛰지 않나? 아니 얼마 아닌 건 아니고 원래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오퍼가 왔었어요. 그게 이시아라 테루토라고 일본 애가 있었는데 걔랑 싸우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UFC가 저를 좋게 봤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제일 쉬운 상대를 줬어요. 그래서 얘 정도는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제가 그때 약간 가족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시합을 뛸 수가 없었어요. 못 뛰고 지나서 그 다음에 7월에 싸웠어요. 10개월 뒤에. 꽤 오래 걸렸네. 네. 가족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좀 걸렸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지난주죠. 지난주? 지난주 메인 카드에서 싸웠던 이제 마리오 바티스타라고 있어요. 마리오 바티스타. 걔랑 저랑 싸웠었죠. 마리오 바티스타가 잘하던데? 내가 저번 주 경기 봐서도 그런데. 근데 그 친구랑 했을 때도 졌죠. 판정 패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그 친구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아니고 선수라면 다 그런 생각 갖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는 이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가 뭐 그러니까 걔 경력도 별로 없었나? 그때? 걔도 없었고 저도 비슷비슷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페트리아는 그 당시 사실 처음에 싸울 때도 얘는 무조건 5등 안에 들어가는 애다. 제가 형한테 그러거든요. 얘는 무조건 UFC 오면 5회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걔랑 어쨌든 제가 다이다이를 했던 애니까 난 얘랑도 다이다이를 했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페트리안이랑 싸울 때도 그랬지만 몸이 제가 맛이 갔었거든요. 많이 몸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걸 인지를 못했어요. 단순히 준비 기간이 짧아서 내가 그랬던 거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몸이 너무 이미 맛이 갔었고 마리오 때는 타격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계속. 아까 말했잖아요. 페트리안이 싸울 때도 주먹이 보이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주먹이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짓말 안 치고 주먹이 오는 걸 제가 이렇게 피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오네? 지금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네 한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그 최근에 양감독 TV 아시죠? 거기 마동현 선수 나오거든요. 그 음. 형님도 이제 예전에 UFC 선수였는데 음. 목 디스크 나가고 허리 디스크 나가고 막 수술해가지고 다리 못 걷고 이런 거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형님이 느꼈던 증상이 제가 느꼈던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시합 때 올라가는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야. 반응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싸울 때.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왜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지? 그래서 이제 마리오랑 1라운드에 싸우는데 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뭔가 내 맘 같지가 않다. 그리고 2라운드에 그 시합 때 사실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선수들한테도 코칭, 그러니까 세컨 볼 때 항상 하던 말인데 당황하면 거의 솔직히 열애아홉 져요. 열애아홉 케이지에 올라가서 당황하면 지는데 제가 당황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이거 아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을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더니 한 대 맞고 플래시 다운이 돼요. 무릎이 한쪽이 탁. 맞아. 맞아. 그거 있어. 그때 이제 그게 딴 생각하다가 이게 집중을 못하면 가거든요. 이게 센 펀치를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못 보면 가는데 못 봤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3라운드에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 쉬는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아 씨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 새끼 혼자 보너스 가져간다. 진짜로 구라치고 보너스 받으려고. 저 새끼가 혼자 가져간다. 내가 여기서 이제 칼춤 춰야 된다고. 사실 2라운드보다 3라운드 더 잘 싸워요. 그래서 보면. 시합을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마음가짐의 차이가 좀 그렇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몸이 맛이 갔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뭐 무작정 싸우는 것밖에 선택지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 레벨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몸이 맛이 갔다는 게 그거는 회복되는 거야 아니면 forever fucked up이야? 회복이 되죠. 회복을 지금 리액션 타임이. 예, 제가 그거를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고쳤어요. 한 3, 4천 들었어요, 돈이. 그거를 재활 이제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려고 한 3, 4천 들고 그리고 막 알저메인 스털링도 목 디스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저메인 스털링 그 재활해 주는 코치, UFC 코치 있는데 제 매니저 통해서 이렇게 코치랑 이제 영상 통화도 하고 알저메인 스털링한테 직접 물어보고 너 어떻게 했어? 너 재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스털링이 막 재활 뭘로 했는지 막 알려주고. 재활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스털링 이번에 스털링 이 정도 와도 이 정도만 왔어도 잘한 거야. 솔직히 얘는 이 정도만 왔어도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때 그러면 그때 내 몸 이상하다 느꼈고 그 경기 해서 아무튼 그 경기에서 일단은 그 보너스 받았잖아. 그렇죠.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맞아요. 그러니까 2경기 했는데 UFC에서 2경기 다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를 받은 거예요. 뭐 한 경기 못 받았지만 오늘. 칼춤 전문이죠. 그러니까 그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를 2번 받았는데 이제 왜 UFC랑 재계약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 해 19년 12월에 부산에 들어왔어요 UFC가. 그래서 제가 19년 7월에 싸우고 션셜비가 매치메이커인데 션셜비한테 드렸거든요 얘기를. 너 부산 때 나올 거야. 하고 있어. 부산에 너 쓸 거야. 그래서 사실 제가 부산에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오고 뭐지? 이제 잠수 이별 당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잠수 이별 당하고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제가 좀 부상이 그리고 그때 이제 좀 크게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앞에 몸이 맛이 갔던 게 이제 쌓여가지고 19년 12월에 목 디스크가 제대로 터졌어요. 5번, 6번, 6번, 7번이. 그래서 제 오른손이 커피잔을 못 들었어요. 이게 손이 막 이렇게 떨리면서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못 마셨네. 잠수 이별 통보가 왔죠. 우리 헤어지자. 그걸 알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맞아. 뭐 시합 언제 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어쨌든 잠수 이별을 당했어요. 그냥 갑자기 딱 온 것은 우리 헤어지자. 그 UFC 측에서 그렇게 메일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또 걔네 맨날 방출시킨 애들한테 하는 똑같은 얘기 있어요. 막 뭐 밖에서 이제 한 경기만 이기면 내가 보고 있을게, 불러줄게. 그 퇴출시킨 애들한테 다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답장 안 했죠. 그냥 다 똑같이 보내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도 못 입고 가고 싶다고. UFC 나쁜 남자 못 입는 여자처럼. UFC 나 보고 있어요. 나 목 다 났는데. 그러고 그렇죠.
잠수 이별도 되는구나. 약간 UFC가 약간 자기 선수한테는 잘해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한번 내치면 그냥 걔네는 약간 짤이 없네. 슈퍼갑이기 때문에 이 상품성이 떨어지면은 가차 없어요. 베테랑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드미트리스도 보낸 거 아니야. 왜냐면 상품성이 없어서. 챔피언은 챔피언이지만 그 약간 not blockbuster. 그죠. 그래서 차라리 벤 아스크렌 달라고 그랬는데 fucking 5 second 마스피달한테 상품성 좋댔죠. 그거는. 마스비데 상품성 엄청 올려줬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뭐. 와, 나 그렇게 한 사람의 그 이쪽으로 와서 커리 없어진 거 나 처음 봤어. 그렇게 빨리. 진짜로. 진짜 그 이후로 쭉 내리막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 예. 벤 아스크렌의 레슬링에 대해서 한번 해준다면. 잘하죠. 레슬링 잘하죠. 근데 제이크 폴한테 이제 맞고 쓰러지는 거 제이크 폴한테도 맞고 쓰러졌잖아요. 어쨌든 레슬링 위주로 하셔야 되는 분이다. 타격은 개쓰레기다. 그렇죠. 솔직히 타격하는 거 보면 거의 일반인이던데. 뭐 네이트 디아즈도 뭐 졌는데. 아이 근데 네이트 디아즈는 어느 정도 싸웠잖아. 근데 아스크렌은 그냥 가지고 놀다가 빡 때려가지고. Yeah. 근데 뭐 아내분도 예쁘고 돈도 많고 잘 살지 뭐. 벤 아스크렌 아내분이 이쁜가요? 이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저 몰라요. 어떻게 벤 아스크렌 와이프분까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남의 여자를 탐하는 걸 좋아해요. 벤 아스크렌 팔로우 안 하지만 그 아내분은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아, Wait, is she hot? 나 봐야 되겠네. 금발이고 그렇게 그냥 벨리걸. 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전 금발에 파란 눈을 좋아합니다. 네, 뭐 웬만하면 다 좋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티드 나온 비키니 나오는 그런 모델들을 좋아하죠. 뭐 결혼하셨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 여신 없고. 같지. 저요? 아내분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데. 아내분이 이거 보시잖아. 맞아요. 아주 열심히 보더라고. 다 알더라고. 그래서 재계약이 안 됐고 만약에 그러면 훗날 UFC가 제안을 했어. 이제 손진수 다 나왔네. 이제 같이 하자. 근데 첫 경기 상대가 강경호 선수다. 할 거야? 강경호 선수요? 하죠. KO로 무조건 이겨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강경호 형님을 알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까라면 까야 돼 우린. 근데 강경호 선수가 지금 한 4연승 중인가? 그렇잖아. 네, 그래서 어차피 붙일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붙일 일이 없어? 형님은 이제 곧 랭킹권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좀 올라와야 이제 강경호 선수랑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재원이 많이 없잖아요. 한국 선수가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두호 형이 UFC에 펜터급에서 잘 나갈 때도 잘 나갈 때도 이제 정찬 선수랑 이제 안 붙여요. 이게 챔피언전이 아닌 이상. 일부러 그냥 안 붙이는 거야 UFC에서. 그렇죠. 굳이 그렇게 막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끼리 싸우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미국 팬들은. 왜냐면 주 타겟이 미국 팬들이잖아요. 미국이랑 뭐 북미랑 남미 이런 애들이 보는데 굳이 한국인 2명이 싸우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난 좀비랑 원더보이랑 붙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팬 입장에서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인데 별로 막 그렇게 땡기는 그런가? 그게 아니니까. 원더보이 화이트 태권도 가이? 원더보이 그 최도. 슈퍼보이. 슈퍼보이. 원더보이는 톰슨. 슈퍼보이. 근데 네 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 미국 사람 입장에서 Korean vs Korean은 그러니까 그 좀비는 그래도 브랜딩이 좀 됐어. 그렇죠. 근데 슈퍼보이는 그렇게 브랜딩이 콱 된 느낌 아닌 것 같아. 컵스완슨 전 끝나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경기가 워낙 명경기니까. 모르겠다. 근데 뭐 그러면 코리안 대 코리안을 보기 힘들다. 그렇죠. 어렵죠. UFC에서 챔피언급 2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 So do you think 한국에서 몇 년 안에 그 한국 UFC 챔피언이 나올 것 같아? 챔피언이요?
바로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못 나오지. 챔피언전이 아니구나 그거는. 10년? 10년? 왜냐면 이게 한 세대를 10년으로 봐야 되니까 아 다음 세대 가야 된다. 다음 세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Right? 네, 어렸을 때부터 한 애들이 어, 어, 이제 10년 뒤에 어. 조금 빛을 발할 테니까 맞아. 그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배운 지 안 됐는데 잘하려면 진짜 신체 조건이 너무 좋던가 해야 돼. 맞아요. 음. 네. 근데 그런 신체 조건 동양이 나오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MMA가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런 이제 신체빨로만 하는 게 안 아 먹혀요, 잘. 은간은 왜 잘 먹혀? 그러니까 헤비급일수록 좀 더 쉬워요, 그게. 신체 조건이 많이 타요. 그 체급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뭐 파워. 기술보다는 파워에 많이 타요. Turn off light power가 있잖아. 그치. 이제 낮은 체급일수록 사실은 기술이니까. 기술을 많이 타니까. 아 동양인이 애초에 거의 낮은 체급밖에 없잖아요. 어 물론 이제 위에 다운이랑 뭐 준용이 형도 있지만 그래서 10년이 걸린다. 마이너하게 좀 잡아서 이렇게 조금 미니멈이 10년? 음. 미니멈이 10년. 미니멈 10년.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다 무조건. 오, 빡세다 빡세. 왜냐면 그때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코리안 챔피언이 오면 있으면 당연히 한국에 메이저는 아니라도 그 좀 그런 손흥민만큼 리스펙트를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렇죠. UFC 왜 지금 챔피언이면. 여기에 좀 마이너한 그 장르라고 생각하냐면 nobody 그렇죠. 탑을 찍은 적이 없어. 슈퍼 탑까지는 안 갔으니까. 맞아요. Right. 그러니까 나도 지금 진짜 대중화 되려면 챔피언 나와서 맞아요. 조금 오래 해줘야 돼 챔피언을. 그리고 화끈하게 좀 이겨주면 되지 않을까? 챔피언만 돼도 진짜 대박일 텐데. 진짜. 진짜로 챔피언만 돼도 완전 역사인데 그치. 어렵네요. 그게. 아니 그럼 지금 20살, 21살짜리들 또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와 씨. 한 10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Yeah. 그런 애들이 시작한 애들. 강현이, 백강현이 예, 그런 애들. 걔가 엄청 똑똑하니까 걔가 스마트하게 나한테 격투를 배워야지 사실. 과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걔는 진짜 똑똑해서 이제 막 계산해서 싸울 텐데. 네, 학폭 당한다 거기서 그런 애들이 진폭 이제- 당한다고 지랄하고 그만둘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똑똑해서 안 당해. 뭐 Korean people, how do they feel about like Benson Henderson? 그런 벤슨 앤더슨. 벤슨 앤더슨 형님이 벤 약간 앤더슨. 그런- 한국계로 잡아가지고 이제 이목 끌기가 참 좋은. right. 하인즈 그 MMA 하인즈 워드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행히 음. 그 형님은 그 한국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되게 있으셔가지고 본인이 먼저 어필을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그렇더라. 형님인데 음. 그 형님도 참 시합 스타일만 재밌었으면 훨씬 더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시합 스타일이 조금 노잼이었어가지고 예. 그치 노잼이긴 해. 약간 아니, 벤.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음. 사실 좀 더 데니스 강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한국계로 하면 사람들이 벤슨 앤더슨보다는 데니스 강씨. 뭐야 슈퍼코리아. 슈퍼코리안 데니스 강님한테 더 익숙하지 않을까? 와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너가 곧 약대생 그것도 끝나고 전부 이제 끝나고 약대생 준비한 게 다 끝나서 약사 자격증을 땄어. 이제 곧 따니까 곧 따고 나면 이제 다시 선수 준비를 한다면서. 그렇죠. 싸워야죠. 이제 싸우면 또 UFC를 목표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UFC로 갈 건지. 최단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제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단이.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RTU라 그래서 로드 투 UFC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선수들을 뭔가 오디션에서 UFC랑 계약을 하는 그런 걸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내년 5월에 바로 로드 투 UFC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시합을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너 너무 시합 안 뛴 지가 오래돼서 한 경기 하고 와라고 하면은 한 경기를 하고 로드 투 UFC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서를 넣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하고 있는 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아예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원 매치인데 아예 그냥 데이나 화이트 기분 좋으면 계약해주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가 됐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UFC로 가는 거가 1번이긴 한데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는 진짜 많이 싸우고 싶은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뭐가 재밌어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합 자체는 크게 의미를 막 그렇게 안 둬요. 시합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노잼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뭔가 내가 하루하루 좀 더 나아진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 운동은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한 선수가 됐구나가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땐 그게 안 느껴졌거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맨날 똑같고 시험 봐도 점수 똑같고 하니까 이게 저를 이제 너무 안 좋게 만들었는데 이제 운동은 그게 보이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이 맛이 가면서 그것도 안 느껴졌어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늘지? 스마트하게 안 하니까.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몸이 다 맛이 간 거예요. 제가 진짜 무식하게 운동했거든요. 제가 제일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였을 거예요 아마. 진짜 2018년까지 하루에 3타임씩 막 미친 듯이 막 갈아 넣었거든요. 몸 다 맛 가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하게 많이 싸우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UFC를 목표로 하지만. 내 UFC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 답장을 써 매일. 이제 매니저가 해줘요. 이제 매니저가 제가 안 하고 그 당시 제가 했거든요. 근데 매니저가 있어서 매니저가 진심 나와서 네가 써 그냥. 사과문 자필 사과문 써서 사과문이라는 색깔 제가 자필 사과문 써서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 이렇게. 그래야 되겠네. 데이나한테 디어 션셜비로 해가지고 제가 보내야겠네. 보내. 이거 까맣게 영상을 보내. 밑에 링크를 프라이빗 링크를 죄송합니다. 뒤에 검은거 해가지고 정장 있고요. 죄송합니다 하고 받고 일단 시작해. 그러면은 제 솔직히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그러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Wow. So interesting. 왜냐하면 이런 그 그러니까 UFC, 그러니까 MMA 파이터의 그 라이프가 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길지도 않잖아. 맞아요. 그렇죠. 오래 못 하지. 뭐한 40 길어봤자 fucking 30 후반, right? Maybe 40, 네. right? 그러니까 wow, that's tough. 아니 모든 운동 선수가 음. 뭐 40 후반까지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 그거에서 벌 수 있는 단위가 UFC보다 막 농구나 뭐 축구나 뭐 이런 거는 벌 수 있는 엄청 많이 벌잖아. 근데 UFC는 솔직히 40살까지 한다 해서 챔피언 아닌 이상 맞아. 버는 게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몸이 망가지는 거는 어떤 스포츠보다 더 크게 망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도 한데 되게 그쵸. 좀 낭만적이다. 그렇죠. 약간 낭만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들으면 이제 오열하죠. 근데 그래서 약대 왜 안 간다, 나 운동한다 하면 반대를 하셨어요? 엄청 반대하죠. 운동하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아직도. 근데 다칠까봐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나 안정적인 게 아니라서 그런 건가? 난 둘 다 아닐까요? 둘 다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워낙 이렇게 재활 오랜 기간 하고 다친 걸 또 보셨다 보니까 썩없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너가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기는 격투기 한다고 해. 시키죠. 시켜? 오, 그러면 격투기 살인 기계로 만들 수도 있겠네 사람. 아주 그냥. 그 요새 잘 나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복싱에서는 이노우에 나오야, 뭐 로마첸코 이런 선수들 보면은 한국에는 이제 손웅정님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본인이 하다가 한계를 경험하고 맞아. 이렇게 코치로 해서 자기 아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내는 맞아.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야. 그렇지. 이 녀석. 이 녀석. 지금 당장 나와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돼도 그런데. 네, 지금이 맞아요. 최연소 챔피언까지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한국 아니 그 왜냐면 아내분이
그 주짓수도 배우고 해서 그 직접 격투기 센스가 있는 분이니까 둘의 유전자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You're gonna be the Korean 그 하빕 아버지 있잖아. 그런 느낌. 압둘만함 느낌으로. 플로이드 메이웨더 시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처럼 그런 걸로 진짜 지금 코치도 하고 있으니까 한 10년 더 지나면 다 더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근데 그 압둘만압 살아 계셨을 때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들처럼 코치를 했어 아니면 선수처럼 코치했어.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하고 코치하면 안 된다.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챔피언 못 만나렀다 그래갖고 진짜 하드코어하게 했다고. 손은정은 근데 아들처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가학을 해서 뭔가 하시는 것 같던데. 약간 그런 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 아들을 교육할 때 트레이닝을 할 때 자기가 이거 못해서 아들이 뭐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격투기를 하고 싶다. 선수가 되고 싶다면 해주고 싶은데 하다가 못 하겠어 이러면. 그러니까 그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좁혀야 되는데. Yes. 진짜로 리얼로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하지 마. 너 딴 거 해.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가려면 하겠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 그거를 이제 그게 약간 부모로서의 능력이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어렵겠죠. 너의 욕망과 그 욕심 때문에 아니야, 넌 이걸 하고 싶은 거야 하면서 색안경 끼고 보면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뭐 그런 걸 옆에서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게 아내분이겠지. 그렇죠. 근데 둘 다 이제 맛이 가면 우리 어떻게든 둘 다 맛이 갈 것 같아. 둘이 성향이 좀 비슷해서 둘 다 아니야. 옆에서 너 누가 지금 잡아줘? 이거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데 왜 그래? 가스라이팅 해버리고. 둘 다 MMA fighter, 그러니까 MMA fighter and mom은 주짓수 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어. 그치. 못 이겨. 그냥 TV에는 계속 UFC 피 터지는 거지. 애가 3살인데 그거 보고 와 이러고 태교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챔피언 탄생해야지.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애를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시키겠다 이런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그 나오기 힘든 게 애를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맞아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죠. 뭐 피아노니 태권도 수학학원이니 이런 거니까. 그렇지. 네. 태권도 해가지고 UFC 챔피언 택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없나? 그럼요. That girl 그 밸런티나. 걸에서 이미 저 발렌티나는 근데 이제 셰프첸코.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했는데 태권도 하면서 뭔가 딴 것도 하면 괜찮은데 태권도만 해서는 좀 그렇죠. 어렵다. Of course not. 그렇죠. 태권도만 하면은 데니 형처럼 돼. 데니 형 태권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돼. 샌드 코미디 잘해. 잘하게 돼. 나 태권도 드라 끝난다 내일부터. 샌드 코미디 잘하고 싶으세요? 태권도 4단까지 따세요. 아무튼 그래서 UFC 얘기 좀 더 하자면 뭐 정찬성 씨든 김동현 선수든 누구든 얘기할 때 UFC에 약물 사용이 만연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생각했을 땐 UFC에서 약물 사용을 과연 몇 %나 하고 있는 것 같아? 전체 사람들 중에 10에서 20%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젠? 우사다가 들어오고 나서 10에서 20%? 네. 근데 우사다가 들어오고 나서도 10에서 20%나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걸릴 각오를 하고 리스크를 거는 거야 아니면 아니죠. 이게 해킹과 똑같아요. 이 도핑은. 이게 원래 항상 이 검출, 그러니까 도핑을 이제 찾아내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더 쉬워요. 항상 더 빠르고. 해킹도 해킹하는 게 해킹을 막는 것보다 쉽잖아요. 항상. 그렇지. 똑같아요. 도핑도 잘 안 걸리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 약물을 검출해내는 것보다. 그래도 그게 있잖아. 우사다가 와가지고 피를 랜덤으로 뽑잖아. 며칠 날 할게요 이게 아니라 갑자기 불쑥 찾아서 뽑아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들은 거지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사다 풀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은 3개월이었나
3개월치에서 6개월치를 미리 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내가 몇 시에 어디 쓸 거고 몇 시에 어디 쓸 거고 몇 시에 어디 쓸 거고 이거를 3개월 동안을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사다에서 나온 도핑 직원이 그 불시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없으면은 징계? 이제 3번을 이게 1년 동안 3번을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년 정지를 먹어요. 징계를 먹어요. 근데 1년 동안 3번이 안 되면은 그게 리셋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약간 약물 지금 시즌이야. 그러면은 일부러 다른 데로 해놓고 등록해놓고 자기 거기 없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몇 번씩 이렇게 2번 뺄 수 있으니까 그거. 뺄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사이클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밴들레이 실버 그냥 도망갔잖아. 이런 식도 있고 뭐 그때 뭐야 뭐 숨어 있고. 존 존스는 뭐 링 아래 뭐 케이지 아래 숨어 있었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리에 없으면은 이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를 하는 거에서 일단 2번의 세이브 있으니까. 그거 근데 보인다. I don't know, 약간 그 스테로이드라는 게 우리가 80년도에 보디빌더 스테로이드가 있고 지금의 뭐랄까 그 퍼포먼스 엔핸싱 드럭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right?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그 아놀드 슈워츠네거의 이런 스테로이드가 있고 you recover faster. 다친데 조금 recover faster. 뭐 그런 거에 대한 드럭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다 불법이고. 그렇죠. 대만은 불법인가? 그 유사다에서? 아니에요. 대만 그 시합 주에만 호텔에 들어왔을 때 그 시합 주에만 하면 안 되고 돼요. 그리고 그래서 닉 디아즈가 그것도 되는데 THC 없으면 또 돼요. 그러니까 CBD는 괜찮고. CBD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그 디아즈 애들이 시합 주 내내 계속 빨고면서 물고 있는 게 CBD예요. CBD래요. CBD만 해가지고 말아서 파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C가길래 이거 무조건 THC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CBD라고 하더라고요. CBD랑 THC랑 다른 게 뭐예요? THC가 그게 거기에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간 거고 CBD가 그 대마에 그 CBD and THC가 있는데 CBD는 어떻게 보면 그 medicine purposes로. 그래서 뭐 거기는 마약 성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약으로 인정된 성분은 THC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CBD를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 효과가 뭔데 이게 쭉 늘어지는. 그러니까 파스 CBD가 안정. 진짜로 파스도 있어. 그러니까 크림처럼. 맞아요. CBD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어. 그래서 you know.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쳤을 때 빨리 회복돼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you know.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performance enhancing drugs 사람들 다 했으면 좋겠어. 그냥 검사하지 말고요. fuck it, let's go. 그러니까 너무 옛날 프라이드 느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엘리스터 우버림 같은 that's too much, right. 근데 you know 옛 old school steroids 말고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다. 하고. 확실히 근데 우사다 들어오고 나서 조금 경기력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좀 재미가 없어졌다. 좀 빨리 지치는 것 같다 선수들이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국내 선수는 안 쓴다고 100% 믿어도 되는 거야?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누가 쓴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런 말들이 간혹해서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헬스하는 애들이 쓰는 약물 비율이랑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해야 되는 그 약의 비율이라든가 성분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피트니스 위주의 약물러들이 많아서 그거를 운동 선수가 써봤자 특별히 그게 막 득이 없어요. 해만 되지 사실은. 그래서 굳이 그거를 그런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과연 할까? 근데 MMA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한국이 그 외국에서는 MMA 시장이 크니까 약물을 디자인하는 애들이 있고 그걸 공부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사실 한국에는 그럴 애들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 피트니스 하는 애들 약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굳이 MMA 선수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만들어줘서 뭐해? 이런 느낌? 돈도 안 되는데. 결국 이제 돈의 문제죠. 만약에 이 MMA 인프라가 더 컸으면은 한국에도 분명히 약물 하는 애들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돈도 안 되고 네 몸에도 해가 되는데 굳이. 아, 예. It's like 스탠드업 코미디 학원 차리는 거 똑같은 거 한국에서. 뭔지 알지? Why? 그런 느낌이야. 돈도 안 되고 그것도 그쵸. 안 되는데. 예. 나 국내 선수는 이제 깨끗한 걸로.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깨끗한 걸로. 맞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안 되니까 깨끗한 거다. 나 이게 더 좋은 거야 이 answer가. 음. Not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음.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약을 때려 넣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약을 넣고 싶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게 좀 맞는 말 같아요. 디자이너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뭐랄까 그 포뮬러가 있어. 약간 한 달 동안 요거 먹고 뭐 그렇죠. 원래 그런 3개월 동안 역할들 이거 하는 하고. 애들이 있죠. 음. 그거를 뭐를 얼마 몇 cc 뭐 이렇게 해서 뭐 넣어라 이런 애들도 있고. 아, 그게 너가 배워왔던 거잖아 지금까지. 학교에서 그걸 배우진 않죠. 따로 공부했죠. 아니 뭐 UFC 잘 안 돼서 디자이너로 가면 돼. 뭐 어때?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죠. MMA 쪽은 아예. 음. 말했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배우려면 미국에 가서 배워야 돼. 그래서 더 한국인 챔피언이 나오기 힘든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겠죠. 있네. 안 그래도 뭐 지금 존 존스도 약물로 했고 또 했지 뭐. 챔피언 했던 선수들이 약물 걸린 선수도 있잖아요. 뭐 TJ도 그렇고 뭐. 사실 스털링 안 걸렸나? 스털링은 놀랍게도 안 걸렸어요. 아, 희한하네. 아데사야도 안 걸렸으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하다. 오말리도 걸렸었는데. 네, 맞아요. 오말리가 이제 오염된 보충제 드립으로 빠져나갔죠. 씨발 말도 안 돼. 보충제가 오염됐다. 맨날 보충제가 오염됐대. 앤더슨 실버는 뭐 바이아그라 뭐 싸구려 바이아그라 먹었다고. 미아그라 먹었다고. 재미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리징양 아세요? 리징양. 리즈냥 중국에 걔도 약물 한번 걸렸거든요. 걔가 그 걸린 이유가 오염된 소고기를 먹어서 중국에서. 근데 실제로 인정이 됐어요. 얘는 진짜 오염된 소고기 먹어서 그래. 그래서 걔는 징계 안 받았어요. 말이 된다고. 근데 그 걔가 살고 있는 그 중국 지역에 오염된 소고기를 많이 나오는 그 지역으로 유명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있어요. 오염된 소고기 멕시코 쪽에도 그런 군대가 몇 군데 있고. 진짜예요, 근데. 근데 오염된 소고기를 먹은 게 불법 약물을 먹은 거랑 그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이 그 소고기에 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서 그 성분이 좀 생겨서. 그럼 오염된 걸 먹으면 더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걔는 그래서 징계를 안 받았다. 이게 중국이어서 이거를 뭔가 그럴 수 있어. Alright, 그러면 시작이 여기야. 이 씬을 커질라 그러면 한국에 먼저 오염된 소고기 동네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오염된 소고기가 졸라 많이 나오는 데를 그럼 먼저 동네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서 훈련해야 돼 항상. 그러고 보니까 대림에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림에 유명한 MMA 체육관이 있었어. 옛날에 코리안 탑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던 코리안 탑팀이 대림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염된 소고기를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코리안 타팀에서 대림에서 아무튼 걸려도 인정해준다 근데. 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줘요. USAD에서. 오염된 소. 근데 카넬로도 그랬어요. 걔가 멕시코잖아요. 걔도 그래서 아마 인정됐을 거예요. 네. 어이가 없다. 아니 카넬로 걔는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는 애가 오염된 소고기를 먹는다는 게 참. 아유씨 걔 족같은. 근데 재밌으니까요 경기가. 카운터 펀치 잘하잖아. 그런가요? 멋있고. 빠따도 좋고. 카넬로 경기 저 챙겨봅니다. 저도 챙겨봐요. 네. 오염된 거 먹었지만 챙겨봅니다. 나는 그래서 트리플 G 너무 old 그래서 슬픈 거야. 그 오염된 걸 많이 먹어. 너무 깨끗한 거만 먹어서 그래. 오염된 건 좀 많이 먹지. 트리플 G도 했다 보세요. 형님 근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요새 하는 걸로 보면서는 약물을 안 한 듯한 느낌도 나고 그냥 나이 먹으면 이 정도 할 것 나이 먹어서 그냥 워낙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너무 늙었어. 이제 은퇴 안 하나 그러면? 해야지. 근데 뭐 또 그 사람 카자흐스탄인가? 맞아요. 우즈베키스탄인가? 카자흐스탄. 근데 거기서 돈 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like 몇 프로 Korean blood. 맞아요. 4분의 1인가 그럴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한국계. Of course.
잘하면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못하면 외국 놈이고. 조승희 봐봐 조승희. 100% 코리안 블러드인가 그런데 버지니아. 그 예전에 총기난사. 아무도 한국 사람이 안 하잖아. 내가 만약에 다시 미국 가서 샌드업으로 fucking 존나 유명해져 봐. 오 마이 갓. 우리 한국인이지. 지금은 나의 댓글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씨발놈아가 많이 나오고. 형 얼굴 봐봐. 어딜 봐서 양키야. 근데 양키고 이런 거 날리다니까 이게 뭐야? 어딜 봐서 양키냐고. 족발집 사장인데 진짜. 아무튼 그거랑 이제 벤터급이니까 최근에 이제 바로 며칠 안 됐죠. 스털링과 오말리의 엄청난 와우. 나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벤터급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얘기해. 그 경기에 대해서 일단 리뷰 한번 해주고. 그게 스털링이 너무 자만했어요. 딱 보면 그게 굳이 안 들어갈 걸 굳이 들어가서 맞고 앞으로 쓰러졌거든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킥 싸움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라운드 때워도 괜찮은데 1라운드에 걔가 막판에 레슬링 한번 잡아보거든요. 거기서 걔가 안 넘어갈 것 같아. 아니야 이걸 해볼만 하다고 느낀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씨발 해볼만 한데 얘 힘이 약한데 해볼만 하니까 2라운드에 갑자기 중심,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는 이제 제가 앞중심 뒷중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두면은 좀 더 공격적이 되지만 내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스털링은 애초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뒤에서 계속 킥만 날리면서 멀리서 짤짤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받아먹으면서 태클하거나 이런 스타일인데 굳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쑤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굳이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얘가 뭔가 거기서 너무 성급했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진짜 알도라 맥그리거랑 똑같이 쓰러졌잖아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 각 먹으면서 윗손 때리는 게 똑같은 기술로 쓰러졌고. 하지만 이게 재밌어지는 게 오말리가 약간 벤텀급의 코너 맥그리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우마루 누르마 고메도프라고 있어요. 하빕 사촌 동생인데 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빕 대 맥구 느낌으로 해서 벤텀에서 우마르 대 션 오말리 해서 아마 열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박을 치고 우마르가 또 개바르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우마르가 챔피언 먹고 또 직관하고 뭐 장기 직관을 하든 뭐 은퇴를 하든 This is my father's plan. 또 압둘만한 몇 번 하고 이제 또 아니 근데 하겠죠? 지금 바로는 못 할 거 아니야 매치업을. 경기 정도 뒤에 할 수 있잖아요. 2-3경기 뒤에. 많으면 3경기고 적어도 2경기. 2경기 동안 오말리가 챔피언 방어전을 할 수 있다 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끌고 간다. 안 할 수도 있죠. 한 1년 동안 안 걔 지금 뭐 라이언 가르시아랑 싸우고 싶다고 얘기하더만. 오말리가? 네. 돈 벌라고? 조본타 데이비스랑 하고 싶다. 조본타든 뭐 가르시아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 걔 말하는데 말론베라 얘기. 치토베라랑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일단 열린다고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열릴 수 있으니까. 말론베라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애가 발목이 병신처럼 지 혼자 돌아가가지고. 근데 션 오멜리는 그래도 트래시 토킹 해도 커너 그레거처럼 트래시 토킹 안 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못하죠. 좀 더 얌전한 것 같아요. 이게 딸리전이야. Who the fuck is that guy? 그런 게 없잖아. 그 완전 또라이 느낌이었고 약간 뭔가 또라이 따라 느낌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빠따는 좋은 것 같긴 해. 그러게요. 오말리가 맞아요. 진짜로. 길고. 우리 근데 둘 다 저번 에피소드인가 못 이긴다고. 난 100% 못 이긴다고. 저도 스털링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디시전으로 가면 그때는 오멜리가 이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해버렸어. 그냥 앞으로 고꾸라져 가지고. 안 놈이야. 진짜로.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원래 메랍이죠. 메랍이 받아야 맞죠. 근데 걔도 개비기 하는 스타일 아니야? 맞죠. 더 심하죠. 걔는 스털링보다 훨씬 심해요. 걔는 애초에 중심도 앞에 있고 갖다 계속 박아. 계속 쑤셔. 너 일어나니 또 쑤셔. 그래서 페트리안이 5분 5라운드 KJ 이렇게 있다가 끝났잖아요. 페트로야한도 그렇게 개빌 수 있는 애면 진짜 안 붙겠다. 그쵸. 걔는 안 붙일 것 같아요. UFC가. 그지.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저는 2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 안에 24년 안에 우마르가 챔피언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잘해 걔가? 개 잘합니다. 그래? What's in 그 Dagestan
왜 걔네들이 다 지금 왜 잘하는 거야? 왜 그쪽 나라 애들이 왜 지금 잘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싸우니까. 결국 조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걔네는 5살 때부터 싸워버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농구하고 미식축구는 애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시키는데, right? 그리고 뭐 유럽에는 축구 선수들 애들을 어릴 때부터 어릴 유소년. 때부터 그러니까 not hobby shit 그냥 아카데미에 보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러면 오케이, fuck it. 우리 이제 한국 MMA 챔피언을 만드는 나는 벌써 생각을 했어. 오염된 고기 지역 먼저 만들고, right? 그다음에 I need him and some crazy motherfuckers. 애들 다 잡아놔서 그냥 중국이 그래서 챔피언이 생겼잖아요. 결국엔. 장외일리도 장외일리. 생기고 보면 이제 걔네도 다 어렸을 때부터 모아놓고 기숙사에서 쌈박질만 시킨 애들. What about that guy? 이름 재밌네. 야동. 네, 송야동. 송야동. 야동이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동이가 한번 노려볼 수 있어. 챔피언 벨트 치즈라도. 치즈 챔피언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 니마 썸머. 걔 어디지? 걔 웰터인가? 아니 이렇게 벤텀. 벤텀이에요? 네, 야동이. 야동이 벤텀이구나. 저랑 동체급이에요. 야동이랑 붙으면 쳐요? 야동이랑 붙으면은 지금 제가 붙으면 지죠. 근데 준비해서 하면. 근데 저 진짜 싸워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송야동이 둘 중에 하나 쓰러집니다. 너가 쓰러지겠지. 저 아직까지 한 번도 쓰러진 적 없는데. 한 번도 쓰러지. 왠지 개 좋아. 안 쓰러져. 걔도 한 번도 안 쓰러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 쓰러지겠지. 아니 전찬선처럼 넌 서 있는데 말릴 수도 있지. 그렇다고요? 그거 너무 그런데? 일방적으로 뚜드려 맞았어요? 뚜드려 맞아서 막 계속 이러고 있다가 허버딘이나 너 하지 마 이러면서 말릴 수도 그 있어.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아니 그 송야동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볼카노프스키급은 아니야. 아니, 볼카노프스키급의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걔가. 근데 동양인 중에는 어쨌든 지금 거의 타이틀의 확률이 좀 많이 높죠 걔가. 동양인 남자 중에. 좋다. 지금 송야동 응원합니다. 나는 뭐 중국인 일본인이라서 이렇게 안 하고 나 일단 UFC, MMA는 일단 동양인이면 응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동이가 먼저 그 중국 가짜 무술 먼저 한번 돌아서 한 번 더 패고 그 다음에 다시 왔으면 좋겠어. 가짜 무술 UFC 선수가 쉬샤오에서 정리해야죠. 여기. 진짜 시샤동 그냥 야동이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몸매가 고나솔님 같이 갔던데 그냥 다 패고 다니던데. 아무튼 그랬고 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찬선 대 할로웨이 그 경기에 대해서 전망을 잠깐 많은 분들이 원할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렇죠. 냉정하고 정확한 UFC에 뛰었던 선수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실습하기 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실습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SBS에서 위클리 파이트 클럽을 진행을 했었어요. 실습을 하면서 전혀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이런 거 했었단 말이죠. 진짜 오랜만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선수 설명이 주세요.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해주세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여태까지 싸웠던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카운터 잡이에 가깝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저의 제일 베스트는 압박을 해놓는 거예요. 압박을 해놓는 이유도 튀어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이 튀어나오면 거기에 카운터를 거는 거에 특화되어 있고 펀치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스쳐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카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할로웨이는 볼륨 펀쳐예요. 그래서 펀치 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오르테가랑 싸울 때는 한 라운드당 130 몇 대였나? 제가 3라운드 동안 100대를 맞았는데 한 라운드당 130 몇 대를 때려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볼륨 펀쳐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할로웨이가 왜 까다롭냐고 얘기를 하면 주먹을 많이 내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 이제 선수들끼리는 이제 각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메이크 앵글이라고 하는데 앵글을 만들어서 때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도 그렇고 뭐 일반인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면에서 내 머리가 여기 있고 사람 머리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은 나도 때릴 수 있지만 나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각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 머리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어. 같이 받아칠 생각을 못 해요. 어. 마주 보려고 하거든요. 어. 여기 사람이 이렇게 각을 먹으면 이렇게 마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순간에 빠바박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각을 또 먹어. 그러면 여기서 받아치려고 하는데 머리가 여기 없네? 그럼 또 봐요. 그러면 따다닥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로웨이가 타격가가 상대하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각 먹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은 걔 누구야? 로드리게츠처럼 킥을 졸라 잘 차야 돼요. 킥을 졸라 잘 차면은 그 각 먹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 킥이 날라와 버리니까 각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로웨이가 초반에 엄청 맞았거든요. 맞아. 로드리게즈한테. 맞아. 그게 아예 그런 그 수싸움이 통하지가 않아요. 할로웨이의 운영이 좀 어려워져요. 근데 할로웨이 운영이 제대로 통했던 게 사실 보면 켈빈 케이터 같은 스타일이죠. 켈빈 케이터도 약간 카운터 원툴인데 뭔가 좀 더 크고 긴 느낌이었거든요. 걔는 훅이 없고 직선적인 공격이 좀 많은 스타일의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각을 먹으니까 케이터만 계속 맞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펀치를 카운터를 낼 타이밍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한 머리 위치에서 할로웨이의 머리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요런 타격가 중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펀처 스타일 중에서도 되게 까다로운 스타일인데 우리가 정찬성 선수한테 기대해볼 만한 점은 아까 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선 공격 위주여서 좀 더 머리를 때리기가 어렵단 말이지. 각 먹는 상대에게. 왜냐면 얘가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일로 가버리면 바로 타점이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훅을 사용하는 선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승산이 있고 그리고 할로웨이가 그렇게 각을 먹는 스타일인데 힘들어했던 경기를 보자면 그 포이리에랑 2차전 했을 때 라이트급에 싸웠을 때 그때 포이리에가 들고 나온 전략이 이게 아예 가드를 올려버리는 전략을 가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런 이 포지션에서 각을 먹혀버리면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버리는데 이걸 아예 뚜껑을 덮고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봐도 가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가드로 받아버리고 여기서 돌려버리니까 할로웨이가 맞고 몇 번 갈 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찬성 선수가 차라리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훅으로 맞춰서 보내버리는 거. 두 번째가 가드 플레이를 가져오는 거. 세 번째가 로드리게즈처럼 킥을 차는 거. 요거다. 근데 로드리게즈처럼 킥 차는 거는 지금 어렵죠. 작작하기 어렵잖아. 어렵죠. 그리고 킥을 찬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약간 펀처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킥을 바로 탑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포이리에처럼 할 거고. 포이리에처럼 싸우는 게 제일 승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네. 어쨌든 그 뚜껑을 잘 커버를 잘 해야 돼요. 커버를 잘 하면 빠따가 보이겠죠.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포이리에도 이제 빠따도 워낙 좋고 체중도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할로웨이랑 싸울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할로웨이가 전찬성보다 키가 그죠? 크구나. 포이리보다 그죠? 할로웨이가 큰데도 그렇게 쳐맞았구나.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진 모르죠. 저도 모르지만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 네.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냥 맞짱을 떠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는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그건 도박 쓰는 거니까. 네, 그 최근에 경기했던 아놀드 앨런이 마지막에 이제 모르겠다 맞짱 떠야겠다 하고 들어가다가 맞고 지가 다운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할로웨이도 워낙 좀비라서 맷집이.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의 수다 말은 쉽지만 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관계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어려운 시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참 대단한 거는 볼카노프스키 때도 그랬어요. 이게 어쨌든 볼카노프스키가 그 당시에 뭐 그냥 이길 거야. 볼카노프스키가 엄청난 챔피언이니까 좀비가 상대도 안 될 거야라고 하는데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어쨌든 그 시합을. 그렇지.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한 방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른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지. 이는 진짜로. 봐야 한다. 물론 이제 뭐 어쨌든 확률로 따지라고 하면 할로웨이가 확률이 높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길 가능성이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한 방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한 방이 있다는 그리고 건 진짜 동물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MMA는 항상 변수가 너무 많잖아. 맞아요. 그 너 말처럼 잠깐 집중하면 팍 가버리는 게 MMA니까. Like Edwards and Usman. One. 그렇지. One. 그게 진짜로 영화지 영화. Right. 그거 진짜 영화야. 진짜 막말로 정찬장 선수가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이킥 차가지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무도 몰라. 음. 라고 말하지만 지문서를 걸어야 된다면 할로웨이를. It feels like 모든 Korean sports는 그거를 바라야 될 것 같아. Miracle shit. 맞아요. 우리 2002 월드컵도 4강 신화, 4강의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외국에서는 4강 conspiracy theory. 돈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 아, 돈이 그렇게 많나 우리나라가 2002년 당시에. 그 IMF 때 레퍼리가 그 지네 나라 가서 마약 하고 막 감옥 들어가고 죽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요? 그 이탈리안 아 전에 그분이요? 그 레퍼리가 심판이. 뭐 그러면 음. 뭐 코리안 머니 뭐 좀 쓰면 안 됩니까? Yeah. 그러니까 Go Samsung. 이겼으면 됐지. 뭐 그거 됐지. 아니 난 you know like 저번에 매번 얘기했지만 you know I want Zombie to win. But my brain goes I'll go for the Hawaiian. 자 그러면 일단 좀비가 이겼다고 보고 이겼다고 하고 치고 이겼다고 치고 이겼다고 치면은 좀비는 타이틀샷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할로웨이를 어렵죠. 이겼어. 어렵죠. 안 주죠. UFC가. 벌써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니면 한 아니, 경기 그게 더 아니라 해야 이제 되나? 약간 너무 그때 졌을 때 너무 압도적으로 졌기 때문에 아, 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시합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다시 붙을 때 팬들이. 한두 경기에서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이제 또 모르는데 어. 볼카노프스키는 그때 없을 수도 있겠죠. 뭐 라이트급으로 가서 이긴다든가. 만약에 걔가 라이트급 가서 월장한다 하고 타이틀을 반납하면 그러면 그때는 타이틀 챔피언이 매치니- 챔피언전을 할 수 있죠. 음. 그땐 챔피언전을 할 그게 너무 명분이 너무 명확하고 호랑할 만할까 그러면. 만약 그냥 그러게 볼카가 가고 나면 누구랑 보냐 막 할로웨이를 이겼으니까 할로웨이는 또 아닐 거고 누가 올라올 사람이 누가 있지? 토프리안가 걔랑 해야 되나? 프리아도 있고 근데 사실 많죠. 뭐 야이르한테 갚아줘야 될 것도 있고 아. 오르테가도 갚아줘야 될 게 있고. 맞네. 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갚아줘야 될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야이는 안 갚아줬어 됐는데 마지막에 어쩔 수 하면 땡큐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맞아 누가 와도 맞아 그러니까 정찬선 선수가 참 웃긴 게 졸라 강력한데 모든 선수들이 한 번씩 붙어보고 싶다 그래.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모든 선수들 기가 키카겐가 뭐 그 새끼도 그렇다고. 베테랑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등락이 있으니까 It's like the Donald Cerrone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도널드 세로니 같이 되는 거예요. 으아 프랭키 헤드가 근데 어떻게 프랭키가 근데 respect는 하잖아. Donald Cerrone를. 쌈 리스펙이죠. Right. Just like action packed, fun fighter. 근데 이제 Donald Cerrone는 나이 들어서 그것도 지금 은퇴했잖아. 예. 맞아요. 지금 은퇴했고 도널드 세로는 완전 카우보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 UFC 한국 대회가 최근에 열리려다가 이제 무산됐잖아. 그럼 언제 또 열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어렵다라고 들었어요. 앞으로? 네. 일단은 그래? 왜지?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어렵다는 말도 있고 왜냐면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개체권을 가지고 있는 게 CJ인데 그런 느낌으로 해서 CJ의 사정이 뭔가 그냥 UFC랑 그냥 이제 그게 협의가 경제적으로 되는데? 아니 UFC와의 협의가 아니라 이제 CJ 그 개체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업체의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이제 높진 않다. 그래서 뭐 내년은 어렵고 내후년 정도는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쉽네. 내후년이면 다네 스케줄에 맞춰져 있네.
제 스케줄이요? 내후년에 네가 UFC 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어떻게 네 스케줄 맞추면 어떡해? 아 그건 아니지. 제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원만하게 얘기해서 합의했습니다. 아 다 손진수의 스케줄대로 돌아갔네. UFC. 이메일 안 쓴 이유가 있네 답장. 주무르고 있네. 너무 UFC 얘기 물어봤으니까 개인적인 거 물어봐도 되지? 네. 개인적인 거. 이제 아내 분이랑 체육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랬는데 네. 첫사랑인가요? 아니죠. 이 말 취소하실 건가요? 아내분도 아시는 사실인가요? 아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알고 있어서 괜찮아요. 네가 저 대답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거 지금 스털링 마치 스털링처럼 달려들었구나. 마치 스털링처럼 달려들었구나를 깨달았지만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첫사랑이 진짜 가슴 절절한 사사랑이었나? 오케이, 뭐 question은 그러면 그게 약간 같은 약간 스승 제자 입장이었어 아니면 같은 스튜던트 입장이었어? 아니죠. 이제 제가 코치였죠. 제가 나쁜 코치였어요. 새끼네. 권력형 성희롱을 한 거네. 크게 잘못됐네. 가스라이팅했구만. 네,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업주한테도 이제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직원이니까. 근데 계속 다녔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내분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이랑 가깝거든요. 맞아요. 되게 가깝게 사고 있는데 지금 개를 키우시는데 키우기 싫었는데 아내분 때문에 키우게 됐다고. 키우기 싫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책임감을 사실대로 아니까. 얘기하세요. 그게 한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기견 친구였는데 누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랑 같이 있은 지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첫째는 이름이 챔프예요. 챔프. 사실은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막 이렇게 막 쭈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맞고 다니지 말라고 챔프라고 지었거든요. 얘가 이제 어디 가서 막 으름장 놓고 막 자기보다 작은 애 보면은 이거 잘못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손챔프. 손챔프라고 짓지 말고 페트로이안이라 지었어요. 뭐 가슴 아프잖아요. 제 말 손지수. 제가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야 되니까. 예뻐해줘야 되잖아. 때리면 안 되고 복수하고 싶은데. 그때도 못 때렸는데. 그러니까 평생 못 때려. 복수해야 되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거는 약간 홍보할 기회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코너맨이라는 백승민 씨와 박문호 씨가 둘이 백승민 그분이 차리고 이제 박문호 씨랑 그쵸. 코치로 들어간 거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있는 거죠.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냥.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네. 그냥 사실 셋이 지분 100이죠. 백승민 지분 100. 지분 100인데 그냥 네, 저희 지분 없어요. 그냥 그거 고용 당한 거네요. 고용을 당한 관계는 아니에요. 저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 네. 사실 코너맨에서만 수업을 하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상 지분 100 제 소속 체육관이죠. 소속 체육관에 3명이 있는데 그 코너맨의 이 장점과 어떤지에 대한 코너맨이 위치가 되게 좋아요, 일단. 어디죠? 신사동에 있고 네.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 있고 을지병원 사거리에 좀 더 가까워요. 거기 있고 그리고 되게 넓습니다. PT샵인데 엄청 넓어요. 한 실평수가 한 6, 70평 되거든요. 오. 엄청 넓고 근데 일단 저는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왜 수업 안 하시죠? 저는 이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수업을 할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운동도 하니까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 스케줄 때문에 수업을 더 못하고 저승문호 있잖아요. 네. 저승문호 씨도 있고 이제 백승민 코치님도 계시니까 연락을 주시면 아마 굉장히 친절하고 재밌게 격투기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체육관과 차별점. 서비스가 아예 다르죠. 1대1 PT샵이 1대1 PT샵이고 그 승민이 형이 예전에 선수들 항상 따라다니면서 핸드랩을 다 해줬거든요. 진짜로 핸드랩도 다 해줘요. PT 오신 분들. 진짜? 시합 나가는 선수처럼.
그 느낌을 느껴 보라고 어. 그것도 다 해주고 일일이 여기 이렇게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핸드앱 해주고 하고. 왜 근데 왜 여자분만 해준다는 소리가 들리죠? 여자 회원이 없는데 무슨 여자분만 해줘요. 여자 회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코너맨 여성 회원 대모집 중입니다. 아 맨날 인스타에 남자만 이거 남자밖에 없어요. 진짜 여자 한 명이 없어요. 여자분이면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제가 막 지어낸 거예요. 여자 회원 오해하지 하나도 마세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예 그렇게 섬세하게 해주는구나. 아예 네. 하나하나. 오 그러면 배울만 나겠는데요. 사실 그 느낌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반인 분들이. 몇 대 대주나요 이렇게? 대주진 않는데 스파링도 해주고. 와 스파링까지 좀 영광이다. 저승문호 좀비 트립에서 저승문호가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했다. 오시면 돼요. 저승문호 다 해줍니다. 그 형은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때려 눕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리버 꽂아서 그냥 약간 사페 느낌이 있네요. 아 그게 좋네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같이. 아 네. 그것이 좋다.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깨끗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어.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마흔 넘어서 맡긴 싫은데 궁금하긴 해. 아 그러니까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흔 정도면 사실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저희 체육관에서 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시합 나가는 분들도 많고 한데 아마추어 다 그 정도 나이. 뭐 안에 뭐 이제 뭐 샤워실이나 뭐 사우나 이런 거 있나요? 사우나는 없는데 네.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이제 네. 제 회원님들 중에는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서 체육관에 사우나 설치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요? 와우. 그럼 받으세요. 진짜 근데 진심이세요. 그럼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우나 하러 오시려고요? 그러니까 손 랩만 하고 나는 사우나 들어갈게. 그래서 사진 좀 찍으려고 사우나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랩하고 그거 바로 인스타 올리고 존나 센 척. 땜 끝났어. 그게 완벽한 거야. 그 이미지 메이킹 다 되거든. 거기서 끝났거든 이미. 그런 건 안 하나? 근데 그 파이터들이 이제 운동하고 나서 오말리도 하더만 맨날 그 차가운 들어가는 거요? 찬물 목욕 하죠. 해? 네. 그러면 그 체육관 안에 있는 거야? 아 저희는 아직 선수가 시합 나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프로 시합에 나간 경우가 없으니까 아직은 없는데 최근에 아마추어 선수들 나가는 회원님들을 그 애기 욕조를 승민 형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얼음을 5kg인가 때려넣고 때려넣고 찬물 넣고 했어요. 시켰어요. 아, 그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처음에 하면. 너 얼마나 해? 하면 한 10분 정도 해요. 와, 씨, 그거를 아이스바스를? 네. Jesus. 위모프 아저씨네 거의. 장난 아니네. 7분에서 10분 사이. 근데 이제 길게 하면 10분. 와. 짧게 해도 미니멈이 7분. 대단하다. 씨. 그럼 일단 코너맨은 일단 선수반 같은 건 아예 없네. 1대1 아직은 PT샵이랑.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반이 아마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고 왜냐면 제가 승민이 형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고 아마 근데 거기서 코너맨 이름을 달고 뛰는 프로 선수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제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아마 내년 제가 늦어도 4월 그러니까 빠르면 5월 아무리 늦어도 4월 6월 이 정도에 싸우니까 4월 6 중에 싸우니까 첫 선수가 빠르지 될거야. 않을까요? 네, 프로 선수로서. 그다음에 백승민 그분이랑 저승문호는 저승문호는 근데 저승문호라고 더 많이 불리잖아. 그렇죠. 박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성이. 성이 저승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렇죠. 저승이죠, 저승. 저승문호 그분은 은퇴를 하셨잖아. 저 둘 다 그러니까 은퇴죠. 은퇴를 해. 완전 그냥 너 선수 준비하면 그 시합 준비하면 완전 올인해주겠네. 아니요. 그것도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훈련을 하니까 또 스파링 하는 데는 스파링은 여기저기, 코너맨에서 못 해요. 여기저기? 스파링은 또 어디 가서 제가 또 하고 코너맨 와서 이제 패드 미트 치고 또 주짓수나 이제 그래플링하러 또 딴 데 가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돌아다니는. 코리안 학원 스타일. 그렇죠. 피아노, 태권도. 그렇죠. 맞아요. 여기저기서 다 배우는. 맞아요. 원래 한 곳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예. 외국 가서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김승현 그분 보니까 그분은 멤버. 게이츠랑 같이 했더만. 맞아요. 저도 게이츠랑 그때 했어요.
아 같이 있었어? 아니,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도 덴버에 가서 데이 게이츠랑 그때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 사실 돈을 쓰면 달라요. 내가 몇 천만 원씩 써 미국에서. 그러면 다르지. 왜냐면 케어해주는 거 아예 아예 달라요. 달라요. 이게 뭐 완전히 과학이니까. 뭐 심박수 하나까지 막 해가지고 막 헨리 세우더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이상한 그래 이거 이거 달고 하면서 신박해. 180이 넘었어. 그러면 야 너 쉬어야 돼. 갑자기 스파링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쉬라고. 오. 180이 넘어가면은 이제 젖산이 생기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너 스파링 잠깐 쉬어. 와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버리면은 다른데 사실 그 돈을 그 정도 쓸지 않으면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네. 싸울 때 180 넘으면 저기 타임아웃. 근데 걔네는 시합 그 하루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요. 포커스가. 그래서 모든 시합 걸 다 때, 써. 네, 시합 때 몸이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시합 날. 한국 애들은 정신력으로 으쌰으쌰로 가거든요. 으쌰으쌰로 가야 돼서 이제 시합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을지 몰라도 시합을 준비하는 와중에는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래야 감독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새끼 운동 열심히 하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한국 애들은 준비할 때 으쌰으쌰하고 시합 날 가서 졸라 힘들다.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는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좀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쉬고 재활을 하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죠. 돈 3-4천씩 쓰면서 이 바닥에 가짜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걸러내야 된다 보면 제가 알아야지 걸러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너 스스로 이게 약간 이게 체계가 잡혀가지고 앞으로 이 시합 준비할 때 이렇게 딱 스케줄 같은 게 좀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단계가 아니라 얘가 말을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맞다 틀리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지 제가 이걸 전공하고 막 한 사람이 아니죠. 이걸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서 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만 판별할 수 있다.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그걸 체계화해서 아주 제대로 딱 알고 있는 전문가 수준의 코치가 대한민국에 좀 있는 없죠? 없어? 없어요. 대한민국엔. 그럼 외국엔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는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게. 아예. 얘는 진짜 뭐 영양 이런 거고 하나는 컨디셔닝, 뭐 하나는 뭐 전체적인 MMA 전략, 하나는 뭐 그래플링, 주짓수 이런 식으로 아예 다 나눠져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걔네한테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하나의 종합학원 들어가서 해버리는 이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가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거를 모든 영역을 한 명이 어떻게 다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요. 그치, 말이 안 그치. 되죠. 근데 막 그런 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DC, AKA, 그 하비에르 네. 멘데스, 뭐야, 슈트박스 아카데미. 윙클. 네, 잭슨, 그렉 잭슨. right. 그런 팀인데 그 최근에 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뭘 봤냐면 there's a fighter Diego Sanchez. right. 진짜 이상한 새끼 만나 또라이 만나가지고. his life is 그러니까 라이프는 아닌데 커리어가 존나 끝났잖아요. 망했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음. 네. 파이터들이 또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하는 거죠. 사기꾼한테. 본인은 순수합니까? 그건 아니죠. 본인이 저는- 야갔습니까? 저는 이제 고메탈을 쓴 여우죠. 그냥 짐승 같은데. 이제 슬슬 가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 할 때 우리가 모든 게스트한테 하는 게 있거든. 어떻게 이게 보면서 자기가 마무리하고 싶은 대로 마무리를 하고 그럼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UFC 챔피언 될 건지 몇 년도까지 UFC 챔피언 되겠다고 약속하고 가. 전 UFC 챔피언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까지 UFC 갈 건지. 내년에 UFC를 가고 싶다. 내년 24년 안에 UFC에 재입성하고 싶다. 못하면 못하면은 또 준내 싸워야죠 또. 그러면 무조건 간다 해 내년에. 네. 내년에 가야죠. 내년에 간다. 션 셜비 간다. 계약서 준비하자. 지금 메일스로 가니까 여러분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털라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바이.